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도시철도 운전 규칙이랑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정의 같은 경우는 한 시험에 도시철도 운전 규칙,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두 규칙을 합치면 4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나오는 게 정의라서 세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철도 종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철도 차량 운전규칙과 도시철도 운전규칙 교재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재를 연구하고 그거를 컴퓨터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각 교재에 틀린 점이 너무 많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 교재인데도 오탈자는 기본이고 규정이 계속 개정이 되면 철도 관련된 시험은 개정될 때마다 그 다음 시험에서 바로 그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게 입교 시험이든 아니면 면허 시험이든 간에 개정이 되면 그 다음 시험에서 개정된 규칙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게 책으로 출판이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바로바로 새 책을 찍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출판사와의 계약도 문제가 될 것이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바뀔 때마다 출판사가 책을 낼 때 뭐 100권, 200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찍어내야 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팔면 다 재고로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권을 찍었는데 300권을 팔았는데 규칙이 개정이 됐다. 그렇게 하면 200권은 그냥 재고로 남는 거니까 바뀔 때마다 책을 새로 찍어내기가 출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도 관련법에 관련된 책을 지금 한 10권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한 10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된 새 책이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 내고 그냥 끝내버린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제가 문제집도 내고 책도 내고 싶기도 한데 근데 제가 지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 운전규칙, 철도 차량 운전규칙을 비교해서 좌우로 편집한 편집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얼마 전에 내려받은 최신 버전이니까 여기서 잘못된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철도 차량 운전규칙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조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 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열차 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열차 등이란 열차와 차량을 합쳐서 얘기할 때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는 열차 등이란 말을 썼습니다. 반면에 철도 차량 운전규칙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철도 운영자 등이라는 표현인데 철도 운영자가 있고요. 철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항은 철도 운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항은 철도 시설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철도 운영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합쳐서 말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4조 같은 경우는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라고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의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철도 운영자 등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KTX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KTX 규정과 예를 들면 부산이나 부산 쪽의 KTX 규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하지 않았거나 지역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규칙 대신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법령 이런 말로 잘 나옵니다. 이 규칙 즉 철도 차량 운전 규칙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 밑에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이라고 써두시면 법령과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 운영자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른 철도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업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여기도 역시 철도 운영자 등입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두 개를 합친 단어를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도 역시 철도 운영자 등.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역시 사전 말고 사후에 말로 말장난을 많이 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1호선을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고,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1호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 규정이 달라서 그 업무 규정을 필요한 건 새로 제정을 하고 적당히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같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가 두 번째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5조 철도 운영자 등의 책무. 철도 운영자들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딱히 크게 설명할 게 없어서 이것도 역시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철도 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 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철도 법이 아닙니다. 도시철도법도 아니고요. 철도안전법이라는 거 하나 챙겨주시고, 중요한 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철도 종사자가 총 7명 있습니다. 그 7명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철도 종사자 7명은 종, 보, 승, 연, 관, 담, 원입니다. 종은 운전 업무 종사자를 말하고, 쉽게 말하면 기관사입니다. 보는 운전 업무 보조자입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는 차장을 말합니다. 차장은 2인 승무를 할 때 기관사가 앞칸에 있다면 차장은 뒷칸에서 출입문이나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승은 여객 승무원입니다. KTX를 타면 열차 내에서 표를 확인하는 여객 승무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은 철도 차량을 연결,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은 관제 업무 종사자를 말합니다. 담은 운전, 취급, 담당자를 말하는데, 저번 시간에 정의에서 운전 취급 담당자란 철도 신호기, 선로 전환기 또는 조작판을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철도 신호기, 선로 전환기 또는 조작판을 취급하는 사람을 운전 취급 담당자라고 합니다. 원 같은 경우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판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종보승, 연관, 담, 원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사람한테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인데 지금 도교에서는 국내 연수 또는 국외 연수라는 말이 있지만,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국내, 국외에 대한 연수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철교에 온다면 틀리게 됩니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운전 업무 종사자이고, 철도 차량 운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운전 업무 보조자입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의 운행을 제어, 통제, 감시하는 사람이 관제 업무 종사자고,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여객 승무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운전 취급 담당자, 철도 차량을 연결,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때 철도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철도 차량과 차량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 여기에 이동이란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연결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입판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냥 입판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판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잘 나오는 게 정비 혹은 점검과 관련된 사람. 여객 승무원은 되는데 여객 영무원은 아닙니다. 여객 승무원만 철도 종사자에 포함이 됩니다. 철도 운영자들은 운전 업무 종사자, 운전 업무 보조자 및 여객 승무원이 철도 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 차량의 운행 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종, 보, 승, 연, 관, 감, 원입니다. 철도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 7명을 말합니다. 근데 안전관리 체계랑 관련된 철도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 운전 업무 보조자, 여객 승무원입니다. 걔네들이 종, 보, 승, 종, 보, 승, 이 3사람입니다. 얘네들이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철도 종사자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전 철도 차량의 운행 중입니다. 운행 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로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열차에는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 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 업무 종사자 외에 다른 철도 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 운전의 경우에는 운전 업무 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는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 종사자를 볼 건데 이때는 종과 승만 들어갑니다. 즉 얘와 얘만 들어갑니다. 운전 업무 보조자는 빠집니다. 종과 승만 열차 탑승과 관련된 철도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2사람 말고 운전 업무 종사자만 탑승시켜도 되는 경우는 선로의 상태, 차량의 종류, 철도 차량 구조 및 장치의 수준 4가지를 고려하여 운전 업무 종사자 외에 다른 철도 종사자는 탑승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인원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철도 차량의 구조 말고 차량의 구조라고 한다거나 혹은 역사의 구조 혹은 승강장의 구조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 같은 경우는 운전 업무 종사자, 즉 기관사도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가 2항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김해경전철이나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차량의 적재 제한 등 차량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 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의 부담을 균등히 해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는 차량 대신 열차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의 적재 제한이고 차량의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 강도를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입니다. 그리고 균등이 대신 다르게 라고 말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도시철도 운전규칙을 잠시 볼 텐데 도시철도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건축 한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 한 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가시면 건축 한 개란 말이 나오지 않는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차량 한 개란 말이 나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차량 한 개가 나온다면 틀린 선택지고,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 건축 한 개란 말이 나오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는 차량 한 개란 말만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터널이 있다고 한다면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건축 한 개 같은 경우는 이 터널의 높이와 너비를 말합니다. 차량 한 개 같은 경우는 이 열차의 폭과 높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보다 건물이 크고 넓어야 하니까 건축 한 개가 더 높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야지 터널 안에 차량이 지나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차량 한 개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 운송해서는 안 된다 란 말인데, 예를 들면 차량의 폭은 3m인데 4m짜리 나무를 실른다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열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차량 한 개를 초과하는 화물, 즉 특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여기서도 차량 한 개를 건축 한 개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이 특대 화물에 대한 정의도 나오긴 하는데, 이때도 차량 한 개를 초과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 한 개를 초과하는 화물이 아닙니다. 차량 한 개를 초과하는 화물이 특대 화물입니다. 그리고 사항 같은 경우는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통령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조, 철도 운영자 등은 제8조 사망 단서에 따라 특대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 검토한 후 운송해야 한다. 이때도 사전이 아니라 사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조항은 다 철도 운영자 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 열차의 최대 연결 차량 수는 이를 조성하는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 차체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 장치의 강도와 운행 선로의 시설 현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일단 최대 말고 최소로 많이 나옵니다. 열차의 조성에서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 차체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 장치의 강도와 운행 선로의 시설 현황, 얘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말로 만들까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거 열차의 견인력 아니고요. 열차의 성능 아닙니다. 그리고 운행선로 대신 역사 또는 승강장 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장치의 강도란 말은 열차가 여러 개 있으면 열차를 이어주는 연결장치의 강도를 말합니다. 연결장치의 강도가 낮다면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열차의 운전에 상용한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력차는 항상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뒤? 아닙니다. 열차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열차의 핵심이 되는 동력차는 항상 앞에 연결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기관차를 앞뒤로 두 개를 연결한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는 보조기관차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차에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구원열차, 제설열차, 공사열차 또는 시험 운전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정거장이 있으면 반대편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이 있고 본선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측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동력차가 항상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듯이 각 조항의 의미보다는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이런 걸 4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운전 진로가 있었고요. 폐색이 있었고요. 추진운전, 퇴행운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속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운전 진로 같은 경우는 차 내 열선 고장, 단선, 시험, 공구였습니다. 폐색 같은 경우는 분할, 차선, 공구였습니다. 추진운전, 퇴행운전 같은 경우는 차 내 열선 고장, 아무것도 없고 시험, 공구였습니다. 속도 제한은 서행 차선 대신 추, 퇴, 자, 영이었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는 4가지였는데 철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을 강의해 나가면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 같은 경우는 일단 동력차의 연결 위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열선, 고장, 정보, 사기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열선 고장은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생긴 경우가 열선 고장입니다. 정은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보는 보조기관차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 같은 경우는 구원열차, 제설열차, 공사열차 또는 시험운전 열차를 말합니다. 이 4가지를 합쳐서 4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 같은 경우는 기관차를 2개 이상 연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이 아니라 1개 이상이란 말로 자주 나오고, 맨 앞이 아니라 맨 뒤로 자주 나옵니다. 2, 3번은 건너뛰고 4번 같은 경우는 구원열차, 제설열차, 공사열차, 시험열차 말고도 회송 열차란 단어도 자주 오답으로 쓰입니다. 회송열차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차량 기지로 바로 데려오는 열차를 말합니다. 5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정거장과 그 정거장 내라고 잘 나옵니다. 본선과 측선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측선으로, 얘를 본선으로 바꿉니다. 이런 경우는 오답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철도 차량 운전규칙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지를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학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차의 연결 위치는 열선 고장 정보 사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